네, 12월 27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증시 주요 지표로는 원유 재고와 잠정주택 판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중국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도 주목할 지표입니다. 한편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주식시장 우회 상장 수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내린 1186.6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58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채권, 대체 원자재, 산업기업 분석 자료가 있고요. 먼저 주식 전략에서 1월달 월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병현, 김재은, 김용환 연구원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1월 월간 공유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연간 전망에서 기본 가정으로 세운 것이 정책 효과는 좀 감소하겠지만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뭐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민간 경제가 자생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미크론 리스크와 페드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 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운송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락다운은 현실화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즘 그런 식의 발표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목 현상 완화, 고용시장 개선, 견조한 소비, 그리고 리스타킹 등의 경기 선순환에 대한 신뢰가 좀 상승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페드의 정상화 속도 가속화 관련을 해서는 유동성 급증의 수혜를 크게 본 자산이나 뭐 펀더멘탈이 약한 이런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좀 받겠지만 펀더멘탈이 양호한 국가는 경기 모멘텀 변화를 반영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탑다운과 바텀 모멘텀에서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고요. 미국의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 반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는 오히려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있고 바텀업에서는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EPS 증가율이 과거 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내년도 EPS 3개월 변화율 등은 턴어라운드 하는 등의 모습들이 관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시마다 주식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형 경기 민감주 대응이 유효하고 1월이기 때문에 1월 효과 등과 관련해 가지고 여타 테마나 이슈들도 같이 작동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퀀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략에서 12개월 EPS 그로스 반등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제가 그 자료에 적어놨다시피 이 빅베스라는 것이 한국의 12개월 EPS 그로스의 반등을 이끌 재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4분기 어닝은 항상 이제 쇼크가 나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3% 정도 미스가 나고 순이익 정도는 37% 미스가 나는 경험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현재 올해 순이익과 내년도 순이익이 180조와 186조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요. 이 수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12개월 EPS 그로스 값이 현재 0%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어닝 쇼크가 반영이 되면 2021년도 숫자는 내려가게 되고 오히려 22년도는 견조하면서 12개월 EPS 그로스 값은 좀 가파르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수에 어닝 모멘텀에 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립이 되려면 2022년도 실적 컨센서스의 신뢰성이 좀 높아야 될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랑 조선, 자동차 이 세 개 업종의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종은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의 컨센서스가 과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들 세 개 업종의 실적의 기여도는 상당히 신뢰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개월 EPS 그로스 값이 좀 가파르게 반등 나오는 국면이 향후에 이 어닝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업종과 종목 관점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세 가지 꼭지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과거보다는 조금 폭이 작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장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발생하는 1월 효과라는 거랑 관련해서 저희는 그 글로벌로 중요한 박람회들이 여기에 좀 모멘텀을 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되는 분야들 주목을 하자. 그래서 여기 선정한 게 자동차와 XR, 로봇, 그리고 NFT 관련된 게이밍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12월 달에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임기 말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내수 부양을 계속해서 부스팅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밝혀놓은 만큼, 이와 관련해서 낙폭 과대 플러스 정책 수혜 관점에서 내수 소비주 중에서 좀 좋은 것들을 뽑아오자라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유통을 제일 선호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8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고요. 이 종목을 그렇게 저희 세 가지 꼭지에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해두지는 않는데,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스는 반도체와 장비 업체들과 관련된 분야고요. 그리고 내수 부양과 관련해서는 신세계, 그리고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에 꼽지는 않았지만은 저 빅베스 아이디어 부분과 관련해서 꼽은 게 이제 현대미포조선 정도고, 나머지 종목들은 CES와 주로 관련되는 분야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 동향 서버린 위클리의 신원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그 글로벌 금리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주엔 세 가지 이슈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크론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 PC에서 인플레이션 급증한 이것들 부담으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 전쟁 가능성,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됐던 세 가지 이슈였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나오면서 전월 대비는 0.6%,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요. 급증했죠. 그런데 이제 그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원 PC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4.7%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이면서 금리가 상당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이 남아공하고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건강에 미친 영향이 이전 변이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물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 파급력은 빠르지만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유럽 쪽 금리들이 거의 15, 20bp씩 올라버렸고요. 미국은 9bp 올랐는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유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브라질, 멕시코 등의 인플레이션, 이런 금리 인상 압력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지금 실은 일촉즉발의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내년 1월부터 나토 및 미국과 협상에 나설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이렇게 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요구 조건이 명확합니다. 구소련 지역으로 나토 세력을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라, 이러는 거고요. 근데 미국과 나토가 이게 얼마나 양보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끄럽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요구 조건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위협은 좀 완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은 좀 보류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 저희 월보에 또 실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체투자 글로벌 리츠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리츠 총 수익률 0.92%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다른 변이들보다 위험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부분이 있었고요. 한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리츠가 1% 내외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리츠 시장 내에서는 대표적인 경기민감 섹터인 호텔 리츠가 한 9.4% 정도 상승하면서 강세를 주도했고요. 리테일 리츠도 2.6% 상승한 반면에 금리 민감도가 높은 특수형 리츠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에서는 유럽 오피스에 관련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좀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신규 임대 수요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실물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하락했던 실물 오피스 가격이 모두 다시 회복을 했고, 파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대비 실물 오피스 가격이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오피스 공실률과 임대료로 대표되는 영업 지표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 이유가 재택근무가 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오피스 임대를 좀 결정을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택근무 비율도 앞으로 이제 하락할 것이고 신규 공급 면적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부동산 대비 할인이 큰 유럽 오피스 리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프랑스 오피스 리츠인 제시나와 영국 오피스 리츠인 덜윈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의 원자재 시장은 3.34% 상승을 했고요. 여타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일부 후퇴를 했고, 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위험 자산 전반에서 산타랠리가 나오면서 원자재 시장 역시 이에 동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좀 약세를 보였었던 에너지 섹터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간 3.95% 상승을 했고요. 산업금속과 농산물 섹터도 각각 2.84%, 2.97% 상승한 데다가 위험 안전자산 선호 후퇴에도 불구하고 또한 명목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금속 섹터도 0.52% 강보합권 이상에서 한 주를 마감을 했는데, 기금속 섹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는 결국 실질금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봐주시면,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 특히 명목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단기 인플레이션 해지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해외 채권 쪽에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 자체가 지난 주말로 가면서 완화가 되면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변동성을 보였던 원자재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10월 초에 기록을 했었던 100만 BTU당 6달러대에서 지금 현재 4달러대 하단까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유럽과 아시아 중심의 가스 가격들은 급등을 연출을 하다가 주말을 앞두고 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 특히 100만 BTU당 약 60달러 정도 수준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난 주말을 앞두고 아시아로 향하던 LNG선들이 유럽으로 주회를 했고요. 또한 나토와 러시아 간에 러시아 위원회가 개최될 거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진화학적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반락하는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요구하는 바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전일 나왔던 뉴스에서는 푸틴이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해서도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1월달에 이 위원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이들 간의 그런 합의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지정학적 긴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것을 강구를 드리고요. 저희는 유럽과 아시아 중심의 LNG 또는 TTF 가격의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 내년도 1분기까지는 해소되기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산 LNG의 수요를 높여가면서 지금 현재 과도하게 매도세가 유입이 되어 있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뷰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A-프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A-프로 의무공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A-프로는 2차 전지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충방전기와 고온가압 충방전기를 생산하는 배터리 장비 업체입니다. A-프로의 주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 규모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미국에서 GM과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를 설립해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A-프로가 여기 공급한 장비 매출이 올해 4분기부터 인식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가 8월에 공시한 두 건의 수주 공시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국내 오창 공장이랑 폴란드 공장 장비 매출건도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에 걸쳐서 인식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전체 매출액은 작년 대비 57% 증가한 768억 원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시한 그 증권 신고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배터리 생산 캐파를 160기가와트 늘릴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동사는 그동안 중국과 폴란드 공장에 중국 쪽 경쟁사와 이 활성화 장비를 절반씩 납품해 왔는데요. 현재 미국 사업 특성상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고 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하면은 동사가 납품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얼티엄 셀즈 1공장에서 대략 20% 정도 장비 발주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주한 장비는 실제로 저희 그 동사가 전부 따내서 납품한 상황입니다. 고객사의 미국 투자 규모 확대와 더불어 이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서 동사의 장비 공급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전력 변환 및 회로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사업이 갈륨 나이트 전력 반도체 사업입니다. 저희 동사가 자체적으로 전력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또 올해 미국의 빅코사로부터 MOCVD 장비를 들여와서 웨이퍼를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양산은 싱가포르 파운드리사를 통해서 양산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싱가포르에서 받아온 양산 물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된 전력 반도체는 당분간 외부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저희 충방전기에 적용돼서 사용될 예정인데 일반 반도체가 아닌 이 전력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장비 설계가 단순해져서 효율이 높아지고 또 장비 크기가 작아서 공장 내에 더 많은 설비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물량 테스트가 끝나고 실제로 전력 반도체를 적용한 장비는 내후년인 2023년부터 양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력 반도체 적용으로 인한 장비 고도화로 동사의 사업 경쟁력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SD 바이오 센서 발표하겠습니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SD 바이오 센서 의무 공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서 신속 진단 키트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번 기업이죠. 그래서 동사는 2021년 3분기 누적으로 매출 2조 4,800억, 영업이익 1조 2천억을 벌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이 스탠다드 Q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적의 지속 가능성은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미국에서 로슈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SD 바이오 센서의 신속 진단 키트가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인 주가는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뜰 수가 있지만 지금 뭐 오미크론 변이도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불확실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포인트 오브 케어 POC 진단 키트 플랫폼인 분자 진단이나 PCR이고 스탠다드 M10의 락인 전략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비를 까는 것이고요. 그래서 RT-PCR 기술로서 이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장비인데 일단 2021년에 5,000대를 생산하고 내년까지 3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2,000대, 해외 2,000대를 깔았기 때문에 잘하면 내년에 3만 대도 잘 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좀 잘 팔로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진단 성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M&A에 대해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와 형광 면역 분석 분야에서 좀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진단 기업 쿠이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난 12월 23일에 나온 뉴스에서 오르소 클리니컬이라는 또 임상 진단 전문 기업에 대해서 60억 달러 규모로 M&A를 하겠다라고 협상을 개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또 똑같은 진단 기업을 M&A를 한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진 않았던지 주가가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라지캡이 아니고 좀 미드 스몰캡 수준인 이 기업이 좀 대규모 M&A를 했다라는 거는 코로나19 이후에 진단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1.4조 원 수준의 현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M&A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 M&A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